안녕하세요.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입니다. 초보자도 손쉽게 배우는 5분 재무제표 읽기 그 세 번째 시간 현금흐름표입니다. 앞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흐름표는요, 손익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에 대한 이야기고요. 기업의 현금흐름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왜 현금흐름표를 봐야 하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왜냐면 저희는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에 대한 개념은 익숙합니다. 근데 현금흐름표를 잘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예를 한 개를 들어보면요. A기업, B기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A기업, B기업이 영업을 활동을 해서 수익을 1000만원 발생시켰고요. 그리고 이 1000만원 발생을 위해 비용이 700만원. 그 다음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A, B기업 모두 다 300만원의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A기업은 1000만원 매출을 내는데 외상 매출로 했고요. B기업은 1000만원을 매출하면서 모두 현금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 이익은 손익계산서상에 300만원으로 동일하거든요. 근데 현금을 보시면 A기업은 외상 매출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700만원 쓴 것만큼 현금이 마이너스 700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B기업은 현금으로 매출을 잡았기 때문에 1000만원이 들어오고 700만원이 나간 거니까요. 300만원이 현금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발생하냐?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 개념이고요.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익계산서는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그것들을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현금흐름표는 현금이 왔다 갔다 할 때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외상매출금이 그런데 외상으로 매출을 하면은 당장 저한테 현금은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록이 안 되는데 손익계산서에는 기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받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생주의 회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금흐름표가 있는 것이고요. 보다 손익계산서를 알차게 보려면 현금흐름표를 병행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현금흐름표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이 각각 있고요.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말 그대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벌고 지출했는가. 투자활동은 기업이 투자활동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벌고 지출했는지,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기업이 재무활동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벌고 지출했는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각 부문별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데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첫 시작점이 당기순이익입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간접법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을 끌고 오고요. 이 당기순이익에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을 더해줍니다. 이 계정으로는 금융자산 평가차손이라든지 유무형 감가상각비라든지 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고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금융자산, 즉 제가 애플의 주식이 한 주가 있다고 하면 그 1월 1일부터 1월 31일, 그러니까 1월 31일 되는 기점으로 해서 이게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다 가정을 하면 100만원의 평가 차익이 나는 것이죠. 근데 제가 팔지 않는 이상 저한테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거니까 이 평가 차손에 대해서는 더하거나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도요. 제가 차를 샀는데 이 차를 이용한다고 해서 감가상각 비용만큼 현금이 유출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비는 더해주는 것이고요. 자산처분 손실도 뒤에 말씀드린 투자활동 현금흐름에서 이미 선반영해서 그 현금 유출입을 기록을 하고요. 평가 금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금이 오고 가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은 더해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러한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감을 해주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 영업활동으로 인해 자산과 부채가 증감하는 게 있는데 이 예로 들면 양의 현금 흐름을 가져오는 거는 매출채권의 감소라든지 재고자산의 감소 등이 되겠고요. 음의 현금 흐름을 가져오는 건 매출채권의 증가, 재고자산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걸 풀어서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외상으로 매출을 했다고 해서 외상 금액이 당장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외상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외상 매출금이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그 늘어난 금액만큼은 실질적으로 현금 유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손익계산서에는 그 외상 매출금만큼 매출이 잡혀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고자산은요, 재고자산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기존에 제가 들고 있던 재고자산에서 재고가 떨어졌다는 의미니까 새로 만들어서 그 판매를 한 게 아니고 기존 재고자산을 소진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든 게 없습니다. 기존에 생산된 거를 팔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 당기순이익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상 이렇게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을 가산을 해주고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을 차감해주고 그리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의 증감을 반영해주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수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것이죠.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복잡한 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기순이익에서 실질적으로 현금의 유출입을 가산하고 빼주는 작업을 통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도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숨이 넘어가겠는데요. 5분 컨텐츠인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투자 활동이랑 재무 활동은요, 다음 편에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어서 갈게요.